자, 드디어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성적표가 딱 들려 있겠죠? 이 숫자 몇 개가 내 인생을 다 결정할 것만 같고 정말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점수는 나왔어요. 확정됐죠. 하지만 과연 내가 갈 대학의 운명도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점수는 정해졌어도 입시라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성적표에 찍힌 그 총점 너머에는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전략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바로 이 숨겨진 변수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그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지도를 저와 함께 한번 펼쳐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성적표를 딱 받아들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총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총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과목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 상담 사례가 있었대요. 한 학생 성적표를 보니까 국어 100분위는 94인데 수학이 72, 탐구는 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이 정도면 경희대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라고 했죠. 근데 아버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단순한 점수 계산으로는 보이는 길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길과는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극을 메우는 것, 그게 바로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북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이제 총점만 쳐다보는 건 그만두고 내 성적표 안에서 나의 진짜 강점이 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성적표는 그냥 점수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과연 어떤 과목이 나만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파고들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그 강력한 무기, 그 히든카드는 대체 어떤 과목일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수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시의 진짜 승부처, 즉 킹메이커는 바로 국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니, 왜 하필 국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점수가 퍼져 있는 모양, 즉 점수 분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랑 최저점 사이가 100점 이상 확 벌어져요. 그런데 수학은 그 차이가 약 79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 점수는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거고 수학은 점수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국어 점수 범위가 수학보다 훨씬 넓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국어에서 1점을 더 맞는 게 수학에서 1점 더 맞는 것보다 다른 지원자들과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학은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우글우글 몰려 있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내 성적표 안에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입시 시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시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대학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입시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읽고 올라타는 법을 알아야 해요. 입시 컨설턴트들은 이걸 설명할 때 대체제라는 경제학 용어를 쓰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둘은 서로 대체제 관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짬뽕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짬뽕 먹으려던 사람들까지 전부 짜장면을 시키겠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걸 대학 입시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작년 가군에 A, B, C라는 인기 대학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세 군데로 적절히 나뉘어서 지원했겠죠? 그런데 올해 C 대학이 갑자기 나군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가군에는 이제 A랑 B 대학밖에 안 남았죠? 결과는 뻔합니다. C 대학 가려던 학생들까지 전부 A와 B 대학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학과가 작년이랑 다르게 모집군을 옮겼는지 반드시 추적해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C대학에 빠져나간 가군에 AB대학은 경쟁률이 터져나갈 거고요. 반대로 C대학이 새로 들어간 나군의 다른 대학들은요. 지원자들이 C대학으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합격선이 떨어지는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나비 효과 속에 숨겨진 기회의 문을 찾아야 해요. 좋아요. 이런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파도를 어떻게 타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입시제도의 세세한 규칙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그런 틈새를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숫자, 6만 명입니다.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작년과 달리 심화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 대신에 일반 수학인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심화 수학을 본 학생들의 전체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화 수학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들의 풀 자체가 확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학들처럼 미적분이나 기하의 10%, 심지어 20%씩 높은 가산점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 작년보다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오히려 나에게는 활짝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와 전략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전에 써먹을 시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이 대학 배치표. 오늘 저랑 같이 전문가처럼 해독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시죠. 배치표를 자세히 보면요, 일종의 암호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칸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대학들이 있죠? 이건 백분위, 그러니까 내가 상위 몇 %인지 그걸로 학생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학 이름 옆에 아무런 점 표시가 없는 곳, 이런 곳은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계산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두 종류의 대학들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데이터랑 비교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사실 예측 프로그램 돌려볼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라고요. 맞습니다. 이 배치표의 간단한 규칙 몇 가지만 이해하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안정 지원할 대학을 어떻게 찾는지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표준 점수랑 작년 합격자 점수가 비슷한 대학을 찾으세요. 둘째, 그 중에서도 예측이 쉬운 이름 옆에 점 없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셋째, 여기서 중요한데 올해 수험생이 좀 늘었으니까 작년 커트라인이랑 내 점수가 완전 똑같으면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아주 약간의 안전 마진을 더해서 생각하는 거죠. 넷째, 이렇게 확실한 안전카드를 하나 손에 쥐고 나면 나머지 두 장의 카드로 얼마든지 과감한 상향 지원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장 눈앞의 학과 선택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선택지가 놓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점수가 390점인데 이걸로 요즘 최고 인기 학과인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점수로 한 단계 위 레벨 대학인 고려대학교의 사학과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이럴 때 과감하게 선택지 B, 즉 고려대 사학과를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른바 선진학 후 전공 전략인데요. 일단 더 높은 레벨의 대학으로 진학한 다음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고 그걸 바탕으로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시 지원이라는 긴 레이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 학과가 내 인생의 종착역일까? 아니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일까? 당장의 인기학과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더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정시 지원의 마지막을 장식할 여러분만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